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 세계 암이나 투자자분들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요.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포스트 BTS가 누가 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룹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나요? 네, 이런 거를 사실 감안을 해서 미리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돌들이 왜 그 다른 활동을 하는가? 생명력이 짧기 때문이죠. 영원히 아이돌로 애 낳고 이래도 아이돌로 활동을 하지만 그 이미지가 뭐 지금 신화 그룹이 아직도 지금 존재한다고 해서 아이돌의 효시라고 하지 아이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기로 나가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PM의 옥태견 씨나 왜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연기를 병행하고 있겠어요. 2PM이 지금도 뭐 지금 BTS라던가 NCT라던가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한다면은 굳이 다른 활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엔터테이너로서 넓히는 목적은 있겠으나 결국 그 언젠가 끝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가수들의 폭을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엔터테인먼트사의 투자의 판단을 변경을 하던가 하는 게 맞았었다. 우리가 이 지금 응원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죠. RMC가 아예 그 멤버들하고 지금 단체로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까지 말할 줄을 상상도 못했지만 뭐 내가 랩을 번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뭐 번역가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를 뭐 사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역가의 역할만 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충격적이죠. 뭐 사실 뭐 번역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정도의 저기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펼치고 싶은 가치가 그 안에서는 싹을 완전 틔우지 못한 거죠. 말로는 이제 주변에 뭐 퍼포먼스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서 아이돌 시스템의 문제까지 지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응원하시는 분은 응원을 하지만 회사나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리스크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JYP에서 B가 떠날 때 박진영 씨가 축하를 해줬지만 그건 JYP에게 안 좋은 거였고 갓세븐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갓세븐이 떠날 때도 2PM, 2AM 갓세븐이 한창 활동할 때 캐시카우 역할을 하다가 7년 차에 계약 만료로 나가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는 응원을 해주는 거지만 기업에서는 리스크죠. 갓세븐이 나갔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특히나 이제 뭐 여러 멤버가 있으면은 여러 그룹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한 그룹만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은 이렇게 떴을 경우에 7년 차가 넘어선다든가 그런 시점 혹은 뭐 군대 문제가 걸리는 그런 시점을 감안해서 투자의 판단을 잘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뭐 BTS의 완전체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왜냐면 놓쳐버렸거든요. 기회를. 그 황희 문체부 장관한테 그때 드라이브를 막 걸고 안철수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뭐 이 하이브 사옥을 방문할 때만 해도 굉장히 그 문화활동자에 대한 근데 이게 사실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 네.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 금메달이나 메달 이거 순위 게임은 쉬운데 이게 애매하죠. 왜냐면 하나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예외가 생겼을 때 그럼 또 그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뭐 물론 그거를 찬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전혀 지금 중심에 있지 못하죠. 이게 딱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이슈가 지나버렸죠. 지금 다른 정치적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슈가 타이밍이죠, 결국은. 그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빨리 뭐 정부에서 처리해달라 했지만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BTS 진 씨를 필두로 해서 슈가 씨도 결국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법적으로 연기할 방법이 지금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체로 뭐 한 번에 다 가서 2년 만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개인적인 활동들을 할 지금 다 그 가치관들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완전체를 정말 보기까지는 7년이 걸린다. 그러면 7년이 걸리면 이제 40줄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BTS를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YG부터 보면 YG의 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저가 가장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죠. 2년 됐고 트레저가 이제 빅뱅의 빈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거죠. 빅뱅에서도 봤듯이 빅뱅은 물론 사고였죠. 빅뱅은 무슨 뭐 BTS처럼 이제 뭐 정상에서 어떤 이제 자기의 솔로 활동이나 이런 자기의 그걸 펼치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근데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됐든 뭐 이렇게 이제 정상에서 뭐 내려오려고 해서 군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든 어쨌든 그러면은 그 후속 타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트레저가 결국 이것을 해주지 못하면은 YG도 결국 블랙핑크 원팀에 의존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트레저가 일단 아주 뜨겁긴 합니다. 지금 싱글 앨범 3장이랑 정규 1집 내서 4개 냈는데 판매량 200만 장이 나갔거든요. 200만 장 넘었고요. 트레저가 데뷔 첫 콘서트 트레이스 했는데 이틀 동안 오프라인 전자상 매진됐었죠. 서울에서 한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떼창하고 뭐 그 함성 금지여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그 퍼포먼스를 그 팬들이 못했고요. 그래서 추가 국내 콘서트, 지금은 이제 콘서트 제한이 풀렸으니까 검토 중이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데뷔 2년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휴식이나 자기 자신의 성숙하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이돌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이제 솔로 활동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YG의 트레저를 보면은 지금 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 12명이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 박예담 씨의 아시죠? 다들 기대를 했는데 박예담 씨가 여기 YG의 트레저의 멤버가 되었잖아요. 팬이 많은데 박예담 씨가 아티스트로서 프로듀싱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어요. 지금 데뷔한 지 2년 만이고 해외 콘서트도 이제 처음 하고 이제 막 커가는 트레저 입장에서 근데 YG에서 그거를 수긍해 줬어요. 그래서 박예담 씨 보고 공부해라. 일단 박예담 씨가 일단 빠졌거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이 일본 멤버 중에 마시오 씨가 있는데 마시오 씨는 일본에서 휴가 중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금에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휴식하고 싶다고 해서 빼줬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10인 체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다 종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은 뭐 옛날처럼 뭐 아이돌을 막 정말 그냥 굴리고 뭐 아무것도 뭐 자신의 가치를 펼칠 수 없게 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대가. 근데 그 뭐 성숙하고 가치를 표출한다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뭐 그쵸? 이룰 수 있는 거를 다 이뤘고 군대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특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연석, 지훈, 요시, 준규, 윤재혁, 아사히, 도영, 히루또, 하루또, 박정우, 소정환 딱 10명 가지고 일단 합니다. 네. 원래 12명인데. 일본에서 6개 도시 17차례의 지금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요. 대신에 YG가 지금 모멘텀이 당장 불지 않는 거는 얘는 겨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4분기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트레저 콘서트 티켓은 이미 다 매진됐어요. 15만 5천석인데 32만 건이 몰려서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공연을 7회를 추가했거든요. 지금 11월 27일 날 홋카이도 여기 하나 추가했고요. 아이치 니온 가이시올 1회, 후쿠오카 마린메스 후쿠오카 1회, 효코 고베 월드 기념물 무대 2회, 그리고 12월 31일 날 말일 날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총 종합하는 2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시가 늘었어요. 6개 도시 17차례였는데 7개 도시 24회 공연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YG 트레저의 어떤 그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줬고요. 결국에 이 4분기에 YG 트레저의 이 어떤 이 콘서트의 그 효과, 요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나중에 트레저의 어떤 그 파괴력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JYP는 결국 걸그룹이 강한데 보이그룹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2PM, 2AM 이후에. 그렇죠? 뭐 딱히 없었어요. 갓세븐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에게 이제 걸그룹만의 이제 그 부분에서 모자른 걸그룹은 너무 탄탄하잖아요. 트와이스, 니쥬, 있지 있는 데다가 엠믹스도
저기 했죠. 출격했죠.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두 번째 월드 투어 매니악을 개최합니다. 매니악이 이게 그 대박이 난 저기죠. 노래죠. 11일, 12일 날 양일간 일본 고베 월드 기념을 2회 단독 콘서트 개최를 지금 했고요. 5일 전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스트레이키즈의 두 번째 월드 투어 매니악인 재팬에 서막을 올리는 것이었고요. 2019년 12월에 도쿄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쇼케이스를 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거의 뭐 대면 콘서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안 됐고 그래서 대면 콘서트를 이제 하는 겁니다. 쇼케이스를 2019년에 해놓고 일본 정식 데뷔를 해놓고 그동안 음원으로만 활동하다가 첫 대면 단독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18일, 19일이죠. 바로 이틀 뒤에 도쿄에서 열리고요. 28일, 29일은 미국 뉴요크랑 7월 1일 시카고, 7월 3일 애틀랜타, 6일 날 포트워스, 9일, 10일 날 로스앤젤레스, 12일 오클랜드, 14일, 15일 시애틀, 19일, 20일 애너하임, 26일, 27일 마지막에 또 일본 도쿄로 돌아와서 마무리하는 11개 도시 20일의 공연. JYP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7월 달 공연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스케줄 때문에 사실은 지칠만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스케줄을 보세요. 이게 중간중간 쉴 타이밍이 있나요, 이게? 2018년도 앨범 판매량은 35만 장이었고요, 데뷔 시즌. 2019년 65만 장, 2020년 100만 장이고, 2021년에 정규 2집이 밀리언셀러에 등극을 해서 2021년 연간 266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미니 6집 나온 거 167만 장, 또 밀리언셀러고요. 지금 계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있고, 스트레이키즈도 3월 18일 날 새 미니 앨범 오디너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타이틀곡이 바로 매니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됐기 때문에 다 콘서트 이름 앞에 매니악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는 지금 빌보드를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BTS로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K-팝 아티스트로서 빌보드 200에 1위로 등극했던 건 딱 3개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죠. 그 다음 슈퍼 M, 그 다음 스트레이키즈예요. 그래서 빌보드 201위를 한 남자 아이돌 세 번째라는 거.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키즈도 JYP의 어떤 대표적인 보이그룹으로서 걸그룹의 명가, 하지만 반대적으로는 보이그룹이 약하다는 평가, 그거를 스트레이키즈가 만회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SM의 NCT는 가장 사실 파괴력이 높은 지금 포스트 BTS의 가장 저희 첫 번째로 NCT가 꼽히고 있죠. 네. 지금 멤버를 또 모읍니다. 이 이수만 사장님이 이런 걸 알아서 그랬는지 이 NCT의 멤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만약에 나중에 NCT가 이제 물론 NCT에도 멤버가 NCT에서 멤버가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멤버가 태일 씨가 1994년생이에요. 28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 씨가 1992년생이거든요. BTS에. 1992년생이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는 그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92년생은. 근데 여기도 지금 태일 씨가 94년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멤버는 지금 현재는 23명이고 NCT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NCT가 뭐 뉴시티라고도 불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 해석으로 되는데 뉴시티, NCT죠. 그 N이 우리가 뭐 1, 2, 3, 4가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N이라는 게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게 NCT 127이 서울 경도로 나왔죠. 그럼 각 도시에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경도가 114인 곳에서는 NCT 114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NCT 127이라고 서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게 먼저 나왔고 NCT 드림은 10대 위주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팀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국으로 가면 웨이션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든 확장할 수 있고 멤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23 멤버 중에서 그 94년생, 95년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생이에요. 1999년, 98, 2000년. 그렇기 때문에 BTS 데뷔에서는 한 7, 8년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으죠. 그래서 2022년 웰컴 투 더 네오시티라고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한 NCT 후보를 발굴합니다. 2001년생에서 2008년생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2001년생에서 2008년생 세계적인 NCT 멤버가 되고 싶으면 지원하세요. 그래서 2001년생에서 2008년생이니까 BTS의 진 씨 92년생에 비하면 10년 뒤에 간격이 있는 거죠. 10년보다도 지금 그쵸? 거의 10년이죠. 2008년 멤버니까. 이걸 통해서 전 세계 8개국 14개 도시에서 이걸 개최해서 NCT의 새로운 멤버를 또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NCT는 무한 확장 중이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 단점일 수도 나중에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슈퍼주니어보다 멤버 수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아까 지금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YG 트레저도 지금 일부 멤버가 2명이 빠졌잖아요. 근데 12명이다 보니까 4명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타격이 적죠. 그러니까 이건 막 23명, 30명이 되다 보면은 중간에 누구 한 명이 나는 더 이상 나의 성숙한 가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나의 그 프로듀싱 능력이나 이런 걸 위해서 나가겠다. 이래서 그 사람을 빼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또 대체를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어요. 이 멤버들이 워낙 다양하고 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이거 오다가 주웠는데 너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콜라 사이다 주스 다 준비했어. 이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뭐 과즙미도 있고 상큼미도 있고 남성미도 있고 다 있어요. 예쁜 미소년도 있고 거칠게 야성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팬층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큰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모으면은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누구 한 명이 사고를 친다고 해도 정말 빅뱅에서 한 명이 사고를 치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타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사고를 치면 안 되겠죠. NCT 드림이 3월 28일 날 정규 2집을 발매했는데 글리치 모드 이게 209만여 장이 팔렸고요. 5월 30일 날 이 정규 2집을 리패키징해서 곡을 추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비트박스라는 앨범이 152만여 장 팔렸고요. 그래서 총 이 두 개 리패키지랑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 합치면 361만 장을 팔아서 정규 1집에 이어서 또 트리플 밀리언 셀러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작년에는 NCT 다 포함해서 NCT 드림 127, 웨이션 V 다 포함해서 1000만 장을 팔았습니다. 1년에. 그래서 가장 뜨거운 음반 파워를 갖고 있다. 이 음반 판매량을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콘서트로 이어지면 티켓 파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CT는 계속 새로운 멤버를 영입을 하고 있고 무한 확장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변수에 가장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네. 단점도 있겠죠. 저도 그렇지만 이거 팬들도 이렇게 다 알 수가 이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너무 많으면은 멤버가 너무 많으면은 누가 이름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그 팬층이 딱 밀집하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걸 좋아했는데 이 가수가 절로 나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피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크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127에 있다가 드림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웨이전 V로 갔다. 그러면은 지쳐요, 그 사람이. 그럼 이제 지치면은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나 이게 너무 지쳐가지고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점이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이돌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다들 안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가 성장하고 나면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뮤지션의 꿈을. 어느 정도 자기가 달성되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게 되면 그걸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멤버들로 막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NCT 같은 경우는 멤버가 굉장히 많은 게 그리고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아메바 같은 존재라는 게 지금 이런 그 목소리를 크게 내는 아이돌이 많아지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의 트레저와 JYP의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SM의 NCT 이런 포스트 BTS 후보 주자들이 결국은 지금 한창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점에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는 그 시도를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막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쪽에 우리 주주나 기업들은 더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BTS를 노리고 있는 보이 그룹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